루이지애나 주에서 멧돼지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비옥한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이러한 동물들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단순히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 이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당국은 합동 통제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라 농업과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동이 트자마자 잘 훈련된 인원들이 다목적 차량에 모여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으로 급히 접근했다. 이동 경로를 따라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트럭 운전사는 지형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동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통제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다. 순식간에 거리와 위치가 일치하여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조준된 사격으로 목표물을 쓰러뜨렸고, 이는 작전의 결정적인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목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트럭은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계속 이동하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했다. 예상대로 멧돼지 떼가 농경지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 팀원들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전을 조율했다. 여러 발의 총이 발사되었고, 덩치가 큰 멧돼지들은 효과적으로 제압되었지만 일부는 지형의 틈새로 빠져나가 잡히지 않았다. 모든 활동은 해당 지역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으며 효율성뿐 아니라 책임감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엔진 소음이 멧돼지 떼가 예측할 수 없이 흩어지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팀원들은 말에서 내려 걸어서 재배치한 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들판 주변에 더 넓은 경계선을 형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멧돼지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멧돼지는 정확한 장거리 사격으로 저지되었고, 이후의 멧돼지들은 조직적인 위치 선정 덕분에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계획을 세운 덕분에 피해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지역 남쪽 경계에서 멧돼지 떼가 추가로 이동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즉시 특공대는 전략을 수정했다. 일부 대원은 남쪽 경계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고, 다른 대원들은 멧돼지들을 통제된 포획 지점으로 유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동물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조직적인 대응으로 탈출로를 차단하여 탈출을 막았습니다. 후방에서는 단 한 번의 정확한 대응만으로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전반에 걸쳐 숙련된 요원들을 주요 지점에 배치함으로써 안정과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서 땅에는 여전히 새로운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이는 인근에 다른 동물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수색대는 농장을 완전히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목표물들을 모두 확인하고 제압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대원들은 당면한 위협이 해결되자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박멸은 결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들의 노력은 경작지를 확보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되찾아주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 작업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육로로 돌아올 때 나타나는 피로감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당국의 허가와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서 작물 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져갔다. 특히 끔찍했던 사례 중 하나는 대형 멧돼지가 농장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문제는 단순히 동물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자제력, 철저한 준비, 그리고 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들은 이미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농업 지역으로 여정을 시작했고, 작물과 지역 사회, 그리고 인간 활동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다음 난관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전에 짜여진 계획에 따라 각 참가자는 배정된 위치로 즉시 이동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냥팀은 멧돼지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행동 양식과 이동 패턴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감시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목표물을 발견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후 정밀 사격을 통해
덩치가 큰 성체 멧돼지가 도망치기 전에 사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했으며 이는 남은 작전에 대한 팀원들의 집중력과 헌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적이 계속되면서 또 다른 멧돼지가 개활지를 지나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훈련받은 표준 작전 절차를 준수한 결과 정확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 직후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이후에도 일관된 정확도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팀원들조차도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팀의 다른 구성원들은 작은 무리가 밭 경계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 단호하게 대응하여 대규모로 경작지에 침입할 뻔한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 후 관심은 동쪽 경계 지역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멧돼지 떼가 관찰자 바로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도했던 대응은 실패했고 결국 멧돼지들은 주변 소나무 숲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에게는 발생한 상황이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사전 계획 덕분에 대응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대원들의 이동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추격을 재개할 시간이 되자 새로운 대형이 구축되었다. 험준한 지형 속에서 부대장은 명확한 단서와 지형 변화를 활용하여 전진에 다다했다. 목표물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적절한 시기에 발사된 단 한 발의 사격으로 목표물을 격추시켰고 이는 목표물의 도주를 막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했다. 빽빽한 숲이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원들은 해당 지역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낙오자들이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예상은 정확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모든 낙오자들은 경험과 신중한 움직임을 통해 제압되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인 조치가 거듭될수록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지휘관들의 뛰어난 역량과 정확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작전은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지속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목표물을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었다. 모든 대응은 신중했으며 불필요한 움직임이나 도주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작전의 목표가 달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제거되었고 안정감이 회복되었습니다. 멧돼지의 존재는 농경지에 뚜렷하고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칩니다. 멧돼지 떼의 반복적인 침입으로 한때 한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던 사탕수수밭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수개월간의 노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사례를 통해 통제되지 않는 야생 동물의 활동이 초래하는 더 큰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활동은 매우 명확한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기존의 억제 방법은 동물의 적응력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당국은 보다 확실한 통제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횡단 지점에는 전날 통제된 억제 조치가 설치되어 무리가 흩어지고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체는 살아남아 번식했습니다. 살아남은 멧돼지들은 모두 이번 작전의 주요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고 각자 숨어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멧돼지들을 집게처럼 꺾어 탁 트인 공간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언덕을 따라 진지를 구축하고 은신처에서 동물을 몰아내도록 훈련된 개들을 풀어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림자 같은 형체가 아래쪽 탁 트인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자 그 형체는 즉시 멈춰 섰다. 이 방해로 인해 또 다른 멧돼지가 은신처에서 나왔고 다른 방향에서 오는 두 번째 통제된 대응과 마주쳤다. 모든 조치는 사전에 계획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며 토지를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야생동물 관리가 농업, 생계, 그리고 인간 활동과 자연 환경 사이의 장기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세심한 계획, 협력,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사냥가의 짖는 소리와 잦은 총소리가 합쳐지면서 숲은 결국 폐쇄된 격리구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있던 멧돼지들은 은신처에서 쫓겨났습니다. 무리는 빽빽한 잎사귀 위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지대로 이동했는데 멧돼지들은 때때로 몸을 숨기기 위해 덤불 속에 서식하기도 합니다.
예상대로 한 마리는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 애썼지만 경험이 풍부한 관찰자들은 그 위치를 꽤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물이 확실하게 확인되자 조준점을 정밀하게 맞췄다.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통제한 결과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도 교란은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주변의 초목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멧돼지가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돌진해 왔다. 팀원들은 침착하게 멧돼지가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구역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후 더 이상의 접근을 막는 특수 조치를 취했다. 숲 전체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진 소리에 다른 멧돼지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직후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동물이 덤불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동물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인 후 그 동물은 우리의 첫 반응을 피해 무사히 도망쳤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약 30분 후 무전으로 경계심이 매우 강한 멧돼지 한 마리가 구역 동쪽에 설치된 울타리를 뚫고 나오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지시가 내려졌고 저지 태세가 갖춰졌다. 동물이 나타나자 적시에 접근했지만 여전히 충분한 기세를 발휘하여 빠른 속도로 언덕 아래로 도망쳤다. 주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듯 멧돼지는 경사면 아래쪽 최후의 방어선에 배치된 동료를 향해 곧장 돌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 동료는 사전에 경고를 받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져 멧돼지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독일의 특정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멧돼지 개체수와 농경지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훈련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사냥꾼들이 조직적인 개체수 조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행위들은 쾌락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는 농업을 보호하고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된 관리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조정 능력, 정확성,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일행은 계속해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관찰한 결과 멀리서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감지되었다. 그룹을 준비시키기 위해 광학 장비의 전원을 켜고 조용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한 멤버가 장비를 꼼꼼하게 정렬했다. 그 순간에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필수적이었다. 고요함은 정교하게 조절된 단 하나의 소리에 깨졌다. 멧돼지는 쓰러졌다. 성공적인 시작이었지만 전체 작전은 아직 끝나기까지는 한참 멀었다. 그 직후 사전에 세워진 전략에 따라 위치가 조정되었다. 일행은 아무런 문제 없이 미리 정해진 차단 지점으로 이동했다. 상황 내내 긴장감이 감돌고 극도로 집중된 상태였다. 약 15분 후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관찰 장비를 사용하여 멧돼지 떼가 해당 위치로 접근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주변 지역의 토지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캐나다의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일부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의 지대일로 변모했습니다. 이 갈등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교활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멧돼지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가축 돼지와는 달리 이 동물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분야에서 이러한 상황은 현대 시대의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식지에서 탈출한 소수의 유럽 멧돼지가 꾸준히 번식하여 결국 엄청난 개체수를 형성했고 이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인근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멧돼지들은 막대한 농작물 손실을 초래하고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히며 밤에도 마을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관리 방식이 부적절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동물들이 인간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위험을 피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캐나다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여 한 무리가 수십 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무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멧돼지 무리가 초래하는 연간 경제적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멧돼지들은 농경지를 지나고 어두워진 후에도 고속도로를 건너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농부들과 지방정부는 연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축들은 저장해둔 곡물을 뜯어먹고 사일리지 더미를 손상시키고 밭 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배수 시스템을 망가뜨렸으며 심지어 지하 통신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은 뒤집혀 헐거운 수로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도로변 지반이 약해졌습니다. 가축들은 흩어져 이동하는 대신 고속도로를 건널 때 빽빽하게 무리를 지어 이동했고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앞서 지나가는 가축들을 피한 운전자들도 뒤따라오는 차량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질녘에 멧돼지가 배수로를 통해 이동하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으면 집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지하 통로는 안전한 이동 경로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는 멧돼지들이 더 이상 인간 거주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동 경로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문제의 규모는 야생동물과의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먼저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통적인 사냥 방식은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리의 생존자들은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더 혼잡한 길로 이동하고 넓은 지역을 피했으며 관찰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효과적이지 못한 각각의 개입은 단지 한 지점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 한 번의 교란이 발생한 후 먹이 섭취 시간은 새벽에서 한밤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이동 경로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미끼 장소는 몇 주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비록 동물들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변화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환경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리는 일정한 행동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무리에는 정찰병 역할을 하는 개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낯선 지형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정찰병들이 이상한 냄새, 흙이 뒤집히는 흔적 또는 인간 활동의 흔적을 발견하면 무리에 보고했고 이는 즉시 이동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회피 경향은 가족 구성원 간에 심지어 서로 관련이 없는 집단 간에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방식이 비효율적이었던 이유는 설계상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만을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생존자들은 부분적인 격리나 방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무의식적으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멧돼지의 행동 양식을 기반으로 대규모 울타리 포획 기법이 고안되었습니다. 원형 울타리 덕분에 멧돼지들은 구석에 갇힌 느낌을 받지 않아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도망치려는 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울타리는 주변 들판 가장자리나 개활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덕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온 모든 동물을 관리자들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포함한 전체 무리가 건물 안에 완전히 갇혔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덫이 작동되었습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 덕분에 문은 신속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닫혔습니다. 무리 전체를 한 번에 제거함으로써 회피의 행동을 다른 개체에게 전수할 생존자가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동 경로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멧돼지들은 바람의 방향과 수풀의 분포를 길잡이 삼아 일정한 시간에 먹이 장소로 자주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기 전에는 잠시 멈춰서 냄새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지연 시간은 성공적인 포획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주기에 대한 이해가 향상됨에 따라 실험적인 시도를 거쳐 다양한 지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 울타리 포획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전략을 전 지역에 걸쳐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엄격한 제한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개인들이 작은 덫을 사용하거나 간헐적으로 사냥을 했는데 이로 인해 무리가 흩어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덫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허가에는 위치, 설치 방법, 사용된 재료, 그리고 포획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야생 멧돼지 문제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유 이동 지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코디네이티드 액션,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포획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징후가 보이면 후속 작전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이는 생존한 동물들이 회피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 기술의 도움으로 이전에는 통제 노력을 방해했던 협력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 우리 설계가 야생 멧돼지의 행동 양식과 정확히 일치할 때만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멧돼지가 구조물의 취약성을 시험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모서리 부분을 원형 구조로 설계하여 제거했습니다. 깊게 박은 강철 기둥과 용접된 철망은 여러 번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높이는 약 1.5m로 설정하여 멧돼지가 뛰어넘는 것을 방지했고, 땅과 우리 아래쪽에 뿌리가 밀착되도록 하여 멧돼지가 우리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틈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닫을 수 있도록 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문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울타리형 덫은 철저한 현장 시험을 거친 후 모든 기상 조건에서 신뢰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교한 덫 설계라 할지라도 학습된 회피 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미끼가 없으면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사냥 압력과 여러 차례의 덫 설치 실패 끝에 상당수의 무리가 단순한 마른 옥수수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험한 결과 옥수수, 물, 젤라틴 가루, 효모를 섞어 며칠 동안 발효시킨 것이 가장 효과적인 미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끼는 강렬한 새콤달콤한 향으로 먼 거리까지 퍼져나가 금속 냄새와 사람 냄새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효과가 지속되었습니다. 카메라 영상에는 어군 탐지기 대원 전원이 자신감 있게 덫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최종 포획 과정에 대한 철저한 최적화가 수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냥꾼들은 처음 덫에 접근할 때 첫날 밤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둘째 날 밤에는 덫 주변을 맴돌다가 2에서 3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은 후 덫 안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개체가 도망쳐 덫과의 만남을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자들은 특정 서식지와 기상 조건에 따라 덫 작동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GPS 목걸이를 착용한 개체를 추적한 후 다시 서식지로 방사하는 방법은 특정 지역에서 시행된 추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이동 데이터를 통해 작물, 기상 패턴, 그리고 집단 구조와 연관된 매우 특정한 계절별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 이동 통로를 따라 덫을 설치하고 숨겨진 탈출 경로를 찾아내고 완전한 방면을 확인하고 심지어 미래의 재정착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이용되었던 장소에 예방적 덫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행동과학, 울타리 덫, 협력적인 제한 조치, 발효미끼, 추적 기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 개체수 조절 사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매년 70% 이상의 동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사냥만으로 일반적으로 10%부터 20%까지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울타리 덫은 한 번에 전체 무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꾸준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일시적인 인구 감소 대신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적용한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개체 수는 줄었지만 살아남은 집단들은 함정에 빠지거나 부분적으로 탈출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지점이나 산등성이와 같은 자연적인 병목 지점에 전략적 장애물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착 과정을 상당히 제한했습니다. 이 기법의 전반적인 효과는 침입종 관리가 그들의 강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집단 행동 패턴, 빠른 학습 능력,
그리고 강한 생존 본능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지능 기반 관리 전략이 향후 다른 침입종 관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이 결과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